교육이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배우면 좋겠다. 중학교 야구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들 이런 테니스를 배우면 되게 도움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웹사이트 받으면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원래 저는 야구 시즌까지 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찾아보게 돼서 지금은 터치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하드코어 진짜 저희가 지금 인지도가 혹시 많다 보니까 NSC에서 많이 찾아와요. 저는 아예 그냥 현직에 지금 있으니까 수업에서 애들 데이터 쌓아야 되는 걸 아예 못하니까 이것도 찾아내서 기존에 조기화 그렇게 하시면 이 시즌에 이 시즌은 그냥 약간 중학교 학교 스케줄이 내려지는 거다 보니까 일단 코치의 전환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좀 더 감독님이라든지 학부장님한테 어필을 해서 주기하면서 제가 하면서 내 것도 좀 쌓고 그럼 어떨까 싶어서 숫자로 보시면 종목마다 사실 워낙 정의하는 게 다르던 게 뭐가 벗어나서 되게 쉽지 않은 저희가 그 팀 스포츠와의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데 또 SR 바벨조차도 실제 프로 연봉 계약을 하는 선수들을 뭘 하는지 인터넷에 그걸 낱낱이 공개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또 대신 개인 종목들 위주로는 최대한 다양한 예시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운영해서 좀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네. 뭔가 배우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좀 늦어지나 보는데 차가 한 분은 늦는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 그럼 먼저 프로파일이 이거 근데 세장 바꾸나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무조건 아니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원래 여러 가지 국내나 해봤자 아시아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거긴 합니다. 웨사이드 바벨 본사 자체는 미국에 있고 파견직이 지금 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교육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직무에 예를 들어 야구 구단, 중학교 야구부 이런 식이라면 조금씩 프레젠테이션 준비한 거에서 맞춤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코칭을 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직군 같은 게 있을까? 어떻게 BTS 일반 골프 BTS 일반 스포츠 BTS 일반 여기 직원이시고 네. 네. 주로 지도하시는 종목이나 직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달리기 사이클. 그렇군요. 그래서 그 PPT 드린 거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 오늘 제가 훈련에 이제 시켰던 이유민 선수랑 이번에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 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이제 어떤 사고로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 계획을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고를 갖는 기준은
선수 트레이닝 뭐 SNC에 있어서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하고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다짜고짜 그냥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뭐 A라는 선수가 있으면 가장 먼저 이제 문제 정의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좀 분리를 해야 될 게 이제 처음에가 이제 상황이랑 두 번째로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민이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이 선수였고, 여기서는 이제 태권도라는 경기 종목 자체가 시즌 비시즌이 나뉜 게 아니라 12개월 연중 시즌이거든요. 이 시즌이라는 건 계속 매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시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상황이야 많지만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거는 무조건 이제 팀 훈련 이후에 제가 이제 근력 훈련을 해야 됐다는 거. 그 두 개가 제일 컸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저랑 이제 SNC 훈련을 한다고 해서 팀 훈련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근력을 올려야 되니까 시합 뛰지 마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됐고,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했던 게 이제 근력이 이제 낮았어요. 그래서 태권도는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서킷이나 인터벌 위주의 훈련이 유소년 때부터 계속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근력 수준이 낮아서 저한테 이제 왔던 케이스고, 그래서 문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케이스라서 근력이 낮아서 근력을 키워야겠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를 좀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결과치로에서 이 일에 대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제 원하지 않는 것, 이 두 개를 좀 핵심적으로 잘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된다면 사실 방향성 자체가 흐려지고, 이제 또 SNC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설정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게 이제 5개 질문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문제가 있는지, 네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절을 좀 나누면 이제 어떤 선수 어떤 종목이 오더라도 처음에 이제 횡설수설하지 않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유민이 같은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근력이 약해요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제 상체나 코어가 약했고, 이 기반에서의 뭐 문제는 아까 이 상황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뭐 인터벌을 훈련을 많이 했고, 이제 서킷을 하더라도 저중량 이제 고반복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스트렝스가 올라올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답은 이 해결책은 절대적 스트렝스를 올릴 수 있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 순서대로 따라가서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에 있고 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왜 문제가 생겼는지.
단순하게 이제 뭐 이건 많지만 선수가 그냥 웨이트를 싫어할 수도 있고 웨이트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도가 낮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결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구조로 이제 처음에 선수를 만났을 때 하면 돼. 이건 근데 이제 뭐 일반 회원님들도 이제 웨이트 수준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가 정체가 있다. 뭐가 정체가 있다. 이랬을 때도 이런 걸로 순서대로 가시면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디가 약하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이제 문제 정의를 했지만 저는 이제 좀 선수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서 또 나눠야 될 게 종목 특성이랑 이건 이제 큰 카테고리인 거고 세부적인 카테고리는 이제 종목 특성이랑 이제 선수 특성을 나눠야 되는데 종목 특성에는 일단 경기 시간 우리가 경기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시스템이 다 바뀔 거고 두 번째로는 판정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뭐 기록이냐 채점이냐 그다음에 뭐 개인 경기냐 팀 경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특성이 바뀔 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접촉 유무 이 스포츠에 있어서 접촉을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 비접촉인지 분리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로는 체급 유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 체급이 있으면 감량을 해야 되거나 증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또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힘 발현 특성 뭐 순간적으로 RFD가 중요한 종목도 있을 거고 느리지만 계속 길게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힘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특성도 잘 파악하는 게 좋고 여섯 번째로는 역학적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종목당 봤을 때도 그 동작이나 그 선수 흐름이 역학적으로 어떻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기술 개방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웨이트룸이랑 이제 폐쇄인지 개방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게 좋고 여덟 번째로는 연간 일정, 그냥 시즌 일정. 저랑 아까 이 태권도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즌이기 때문에 웨이트 부하나 이런 걸 잘 줘야 되지만 뭐 시즌, 비시즌이 있는 경우에는 좀 구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아홉 번째로는 장비 규정. 그래서 이거는 뭐 장비를 어떻게 차고 뭐 장비가 어떻게 경기에 활용되는지도 좀 분리를 해주면 좋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좀 종목 특성을 좀 나열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그래서 이게 태권도를 좀 정리를 하자면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인터벌이랑 서킷 위주가 좀 컸고 그전 이제 태권도 경기 흐름을 보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뭐 2분 2회전 뭐 추가적으로 1회전이 뭐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 짧은 사이클이지만 우리가 이제 결승으로 가려면 뭐 한 경기 뭐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4판에서 뭐 많게는 6판 이렇게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태권도의 흐름도 이쪽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근력적인 요소가 더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선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 나이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 경험 이 훈련 경험에는 스포츠 본인 종목에 대한 이 경험도 중요하고 근력 훈련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분화시켜서 좀 이제 판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상 이력. 다섯 번째로는 현재 능력. 현재 능력은 여기도 좀 분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 대사적인 능력, 그리고 근력적인 능력. 그 근력 안에도 뭐 요소가 되게 많고, 뭐 하위 종목은 뭐 가동성, 뭐 안정성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스타일인데, 뭐 경기 스타일인데 이거는 저희 이제 태권도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태권도는 뭐 이제 공격적인 선수가 있을 거고 좀 아웃파이팅하는 선수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근육 스윙이나 이런 흐름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기한인데 이거는 이제 이 선수나 이 일반인 대상으로도 있지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선발전이 중요한 선수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실업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계약 때문에 이제 체전이 중요한 선수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제 가능성 이것도 좀 분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여기 수업을 와서 한다고 해도 제가 여기 안에서나 선수랑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이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선수를 뭐 A부터 Z까지 다 통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아홉 번째로는 이제 체급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의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선별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그래서 여기 유민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이런 걸 나열을 해봤을 때도 원하는 것은 이제 상체나 코어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고 원치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SNC나 근력 운동을 해서 경기력이 저하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부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을 수 있게 저희가 처음에 지표를 이런 식으로 잡았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KPI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 정의를 했으면 정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삼고 갈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향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하는데 상향 지표.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없다면 당연히 이 훈련 흐름이 저하가 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상 위험도 높아지겠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가 없으면 사실 이거 저희 와서 훈련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단순하게 와서 뭐 클린을 가르친다, 여기 와서 뭐 캐틀벨 스윙 스네치를 가르친다. 이거는 그냥 기술을 전달해주고 이게 훈련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뭐 납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운동을 시키겠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명확한 지표를 좀 세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선행 지표는 KPI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KPI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발달이 있었냐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행 지표로는 경기 결과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따가 좀 분리를 잘 해야 되는 게 KPI가 올랐다고 경기 결과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고 KPI가 올랐는데 경기는 더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KPI가 초반에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KPI를 설정을 어떻게 했을 때는 앞에 얘기했던 부분 문제 정의 어떻게 하고 이 흐름 따라서 어떻게 잘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KPI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스마트라는 원칙인데 S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성을 잘 나눠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 출신의 뭐 특정 종목 뭐 트레이너가 애매하게 에센시 한다고 이제 뭔가 경기 기술을 잡아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역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기술 코치도 아니고 뭐 트레이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성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에센시를 똑바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KPI 잘 선정해서 선수가 안 다치고 경기 결과도 우상향 될 수 있게 구체성을 잡고 내가 그러면 이 에센시 목적을 어떻게 잘 이루냐 명확하게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측정. 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이나 미터, 미터 퍼 세크 이런 측정 가능한 단위들로 KPI를 선정하는지 그냥 애매하게 뭐 파워클리 자세가 좋아졌네? 이러면 KPI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자세만 좋아진 거지. 그리고 A는 달성.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 선수가 왔는데 내일 뭐 스쿼트 90kg 들자, 웨이트 자세도 모르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수도 동기부여를 갖고 부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달성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상관. 상관은 이제 경기력과 관련된 상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선수를 얘기를 하면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으로 미는 게 전부거든요. 뭐 몸싸움도 그렇고 주먹 기술도 다 수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KPI를 그냥 밀리터리 프레스로 잡으면 그건 완전히 좀 따로 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직에서 이렇게 아무리 세게 밀어봤자 실제 경기에서는 수평에서 아무리 세게 밀어봤자 수직에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기력도 거의 전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잘 보고하시는 게 중요하고 T는 기압. 이건 아까 얘기했던 납기. 이거는 대회 일정에 얼마나 이렇게 피크치를 올릴 건가.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올렸다가 대회는 6인데 올렸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이 납기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KPI를 설정할 때 이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이 5가지 파트를 좀 구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선수를 KPI를 잡았을 때는 첫 번째가 이제 박스 스쿼트 잡고 두 번째가 데드리프트 세 번째가 클로즈 그립 벤치 네 번째가 박스 점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박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폭발적으로 쓰는 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RFD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RFD를 이제 발달시키는 엄청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꼭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스쿼트를 그럼 왜 안 했냐라고 하면은 태권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차기를 차는 것 자체가 SSC를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무릎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계속 훈련 지표를 삼기가 되게 애매한 종목이기도 했어요. 스쿼트 같은 경우. 그래서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팀 훈련 바로 하고 뭐 겨루기 하고 했고 막 발목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픈데 거기 스쿼트 막 들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박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의 후면에 대한 강화가 엄청 크게 되거든요. 무릎에 대한 부하보다는. 그래서 이 지표를 잡았고 두 번째로 데드리프트는 이제 전신의 근력을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데드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클로즈 그립 벤치. 그래서 굳이 벤치를 이렇게 넓게 잡고 그 지표로 잡기에는 사실 이제 이런 펀치나 뭐 밀기 같은 게 다 몸통 안에서 나기 때문에 클로즈 그립 벤치로 해서 저희 산두도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훈련 전에 가깝게 했고 박스 점프는 이제 폭발력 그래서 이제 선수에게 있어서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낮은 반복 점프나 한 중간 정도의 높이의 점프만 많이 있지 이렇게 박스 점프처럼 몇 센치 해서 되게 도전적인 점프들은 많이 안 했던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훈련 과정에서는
그런 걸 높여서 선수의 전반적인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질 수 있게 이제 잡았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KRI인데 이거는 이제 위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부상 관리. 그래서 이 KPI는 이제 쭉 이렇게 우상향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선수 팀 훈련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관절이나 근육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무한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리 지표가 없으면 사실 위험한 상황들은 되게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유민이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문제가 있었어요. 발목이 좀 자주 염좌가 있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SSL 그 푸더크 그 도구를 통해서 네 방향으로 이제 카프레이즈, 스쿼트, 카프레이즈 이런 거를 먼저 워밍업으로 했거든요. 이걸 하면 사실 이제 훈련하고 바로 왔고 뭔가 발목에 이런 불안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엄지를 잘 못 누르고 밖으로 세거나 뭐 같은 20개씩 5번을 했는데도 뭐 오늘따라 유독 이 발목 떨림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오늘 뭔가 나한테 얘기를 똑바로 안 했어도 얘가 지금 오늘 뭔가 훈련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처음에 워밍업으로 이 지표를 잡고 그 후행으로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제가 방향을 계속 잡으면서 갔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컨주게이트 저는 메소드 그 훈련 방법을 따랐고, 그래서 주 2회로 저희는 훈련을 했어요. 하고 이제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컨디션이 그러니까는 이제 훈련이 없고 아예 통으로 없는 날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상체 맥스 에포트를 뭐 한 도전적으로 한 102%까지 선수가 들 수 있게 했고, 근데 이제 좀 별로다 하면 뭐 한 90에서 뭐 한 90% 정도 내에서 3RM, 80에서 90% 범주 안에서 3RM으로 이제 메인 운동들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거 수업 훈련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주의를 했고 하체로 했다 그러면 뭐 워밍업 다 이제 빼고 메인 운동을 바벨 운동을 저희가 잡고 거기에서 컨디션 좋으면 102%까지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고 별로다 하면은 이제 80에서 90%로 3RM 정도 했고, 이 뒤에가 이 선수의 좀 핵심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좀 더 발달시켜야 되는 바벨에 관련된 훈련으로 해서 한 80% 정도 3개에서 5번 정도로 해서 이것도 3에서 5세트 정도. 근데 5세트까지 많이 안 가고 한 거의 3세트에서 끝냈고, 그 다음에가 이게 이제 훈련 흐름을 보면 이 처음에가 높은 값을 다루는 훈련이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위계도 여기가 제일 높다고 보면 돼요.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거. 그걸 항상 메인 첫 번째 운동, 그 후행으로는 위계가 좀 낮지만 그래도 이제 볼륨을 많이 쌓아야 되는 운동들이 선별돼서 이제 운동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저랑 한 1년 8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종목이나 그런 건 되게 많지만 좀 핵심적으로 했던 거는 뭐 싱글레그 데드, 그 다음에 뭐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그 다음에 뭐 얼터네이트 프레스, 덤벨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쓴 상태에서 이제 스플릿, 푸시 프레스 이런 것들을 좀 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저는 이게 변주를 되게 많이 주기도 했어요. 선수가 또 매일 같은 운동만 하면 이제 좀 지루함도 있고 훈련에 이런 루즈함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렇게 높은 무게를 들고 하면 선수가 느려지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선수는 보통 한 뭐 최소 5일에서 많으면 뭐 7일 정도도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훈련 시간 같은 경우 2시간에서 많은 뭐 3시간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뭐 이제 종목 선수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살랑살랑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느리게 던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신경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커가 있으면 이 역치를 계속 높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볼륨 훈련들이 이 밑변을 좀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서 절대 그럴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스 점프도 있고 뭐 월볼 샷이라든지 뭐 파워클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박스 점프 이런 것들로 중간중간마다 뭐 한 두 번째나 아니면 아예 첫 번째 운동을 넣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느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들어갔고 목표로는 1차는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에서 체중 한 배수 들기 고 2차 목표로는 이제 1.25배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다이나믹 에포트나 이런 걸 넣자였는데 이 다이나믹 에포트는 이제 준최대 속도로 빠르게 최대 무게로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 과정인데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주 2회를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면 최대 하중 무게 훈련을 했던 거고 이제 이 다이나믹 에포트는 준최대의 무게에서 이제 스피드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거까지 이제 넣어서 들어갈 계획이었고 1.25배에서 이제 아까 KR이나 KPI나 이런 거 잘 잡아야 되는 게 선수가 그러니까 태권도 이제 겨루기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막 2배, 3배까지 들자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려질 수 있거든요. 왔는데 야 체중 스쿼트 3배 들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5배 수준에서까지만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표로는 뭐 데드리프트는 이 선수는 이제 다 빈바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데드는 뭐 한 60kg 들고 뒤에 해서 스쿼트 박스 스쿼트도 50kg 벤치도 뭐 한 35kg 뭐 이런 식으로 다 우상향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조심히 했던 건 왜 그러냐면 이제 겨루기 할 때 이제 이런 이렇게 차고 맞고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통증을 온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훈련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팔꿈치 아픈 애한테 이제 벤치 세게 들자 이렇게 하기 못하니까 이거 좀 약간 보수적으로 들어갔던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상이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지금 이 내용에서 선수가 실제로 훈련하는 모습 혹은 대회하는 영상을 지금 송출드리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감이 잡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한 개념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거 얘기한 거 안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물어봐주세요. 선수들에게는 경기력이 있죠. 저는 본사에 관련해서 레포트를 보고서를 올릴 때도 뭐 여러 가지를 올리지만 저에게는 경기력 대신 강의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여쭤봤던 게 어떤 직군에 종사하는지 혹은 어떤 종목을 코칭을 하고 있는지 계속 여쭤봤던 이유는 저희가 정의 단계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SNC 코치 직무연수라고 지금 광고가 나와있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SNC가 뭐죠? 그죠. 그게 뭐냐고.